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8월이 시작되는 8월 첫날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요즘 뭐 날씨가 진짜 그 더위의 극치를 보이고 있죠. 음, 물론 7월 달도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더위의 막바지, 가장 절정이 그 시점이 바로 8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광복절만 돼도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려면 이제 바닷물이 차다 이런 말이 있어서 광복절 이후에는 해수욕장도 이제 폐장하는 그런 분위기죠. 하여튼 우리나라의 8월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음, 우선 긴급 행정명령이 두 건이 이제 8월 달에 있었고, 그다음에 8월 15일, 네, 1945년에 그 광복과 1948년의 건국, 정부 수립일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전철망이 지금 아주 거미줄 같이 돼 있는데 수도권이 지하철 전철망의 스타트가 바로 1974년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74년 8월 15일 날, 어, 그 당시에 이제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그 흉탄에 이제 피격이 돼서 이제 유명을 달리한 그런 날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8월 18일, 도끼 살인이 있었던 날이죠. 판문점에서. 정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달이 8월인데, 더위도 8월이 절정이지만 이 사건, 만국조선도 8월 29일 날 절정을 이루죠. 바로 8월 29일이 영술복실이 되겠습니다. 8월 달도 뭐 이렇게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런 이제 한 달이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더위에 건강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을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 8월 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시인이 있습니다. 물론 뭐 8월이라는 그 주제로 시를 쓴 건 아니지만 생명의 서를 쓴 유치환 시인이 생각이 납니다. 유치환이 쓴 생명의 서 내에 있는 시어들이 아주 더운 여름, 더운 상황, 이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어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8월 하면 떠오르는 시가 바로 유치환의 생명의 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이제 8월이 더위의 절정이라고 했듯이 이제 절정까지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밑으로 어, 이제 내려가는, 하강하는 이제 그런 모드로 접어들게 되죠. 8월은 음, 적 어떤 더위의 절정도 이루지만은 다시 이제 기온이 낮아지는 이제 가을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월 8일이 바로 입추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8월에 이제 사건 사고도 계속이 되는데 8월 29일 날 만국 조선을 향해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8월 뜨거운 8월 건강 유의하시고 8월 한 달 잘 설계를 해서 유익한 그런 시간을 만들기 바라는 그런 제 작은 소망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8월은 참 뭐 뜨거운 달이죠. 예, 뜨거운 달인데 이번 달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8월 1일이 스카우트 데이라고 하네요. 근데 말하자면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제 스카우트들이 있죠. 예. 그 스카우트를 위한 날이 바로 이제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어디 가 갖고서 인제 무슨 MT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은 참 사실 더우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그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8월 1일이 선정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8월 8 일이 바로 입추가 되겠습니다. 자, 입추하면은 인제 어 가을이 인제 돼 간다. 가을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들입자면은 '아 이때부터 가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설립자예요, 입자가. 이제 '가을이 인제 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8월 8일 입추라고 하지만은 사실 8월 8 일이면 엄청 덥죠. 그 밑에 말복이 있지만은 말복이 10 일이기 때문에 뭐 아직 어떤 더위의 최고조가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입추가 온 거예요. 음 물론 인제 인제 이 24 절기가 중국의 이제 화북 지방 쪽을 기준으로 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쪼끔 기후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기후의 트렌드라고나 할까? 변해가는 양상이나 어떤 경향은 뭐 변함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인제
8월 10일이 바로 인제 말복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위의 절정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인제 8월 15일이 인제 광복 및 건국절. 그냥 이날 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유경수 여사가 인제 피살이 됐고 문세광한테. 그다음에 인제 서울 지하철 시대가 이날 개막이 됐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뭐 1974 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18일 날 인제 도끼 살인이 있었죠. 바로 판문점에서. 그 시야가 가린다고 사계 청소를 하려고 이제 미루나무를 이제 잘라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와 갖고 다짜고짜 시비를 붙이고서 도끼로다가 사람을 이제 찍어서 죽인 아주 그 천인공노할 인간 집단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게 바로 저 도끼살인입니다. 바로 어 도끼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만행이죠. 예. 그럼 22 일이 인제 칠석이 되겠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이 되겠네요. 그리고 23 일이 바로 인제 처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기온이 좀 이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8월 인제 23일 뭐 이 무렵이 되면은 인제 학교 방학도 끝나가는데 음 그래도 좀 날씨가 더운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8월 29 일이 바로 경술국치. 즉 일본한테 인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그 빼앗긴 날이 바로 8월 29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하죠. 부끄러운 날이라고 하고 다음에 인제 뭐 그 반짝이는 해 밑에서 굿모닝 하는데 굿모닝이 아니라 굿 어거스트가 되겠네요. 네, 8 월입니다. 이제 8월 하면은 저는 그 인제 유치환 시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거는 청마죠. 네. 청마 유치환이 1908년 7월 14일 이제 음력인데 바로 인제 8월 이때쯤 이제 태어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1967년 2월 13일 날 인제 유명을 달리했네요. 이제 외정시대 때부터 인제 시를 쓴 시인이죠. 그다음에 예 나중에 광복 건국이 되고서 대한민국의 시인이면서 또 교육자의 길을 이제 걸어왔습니다. 유치원 하면은 생각나는 시가 바로 인제 깃발이죠. 예. 음 어느 평론가가 인제 다음과 같이 시평을 썼더라고요. "준열한 삶의 의지를 실어나르는 한문투성이의 그의 시들은 한과 애상 그리고 여성적 비극의 정조로 물든 한국 현대시의 맥락으로부터 멀찍이 벗어나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남성적이고 높고 준열하다." 상당히 그 인제 뭐 선이 굵은 그런 그 시어를 이제 써서 시를 쓴 그러니까 목소리를 드높인 그런 시다라는 얘기죠. 뭐 서정적으로 그 여성스러운 그런 또 비극스러운 그런 시를 쓰지는 인제 않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인제 깃발이라는 시죠. 예. 이게 그 교과서에 인제 실렸기 때문에 저희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시를 그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깃발이죠, 깃발.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소식. 이 노스탈지아라는 게 어 뭔가 어감이 좀 노스탈지아 하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음 좀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는데 하여튼 그 뭔가 이제 그리워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인제 의미로서 그때 당시 그 고등학생들한테 노스탈지아 하면은 뭐 상당히 인제 그런 그 감정으로 이렇게 와 닿는 그런 그 시어였어요.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남기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이념의 표대라고 이제 그랬죠. 예. 음 그래서 표대 그 표 뒤에 서이시옷이 있는데 이제 저 이념의 표대를 놓고서 인제 살아가야 될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다. 뭐 인제 이런 해석을 그때 당시 국어 선생님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네. 네. "애달픈 마음을 공중에다가 매달았다." 음. 공중에다 어떻게 매달았을까요? 이게 시의 세계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국정교과서에 실림으로써 널리 알려진 시 깃발이다. 이 깃발은 무엇일까? 청마가 지향하던 정신적 높이와 상응하는 위치에서 펄럭이는 이것은 아직 변질하지 않은 생명의 원형이었을까? 해방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문단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 이렇게 시를 쓰던 유치하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이다 라는 불멸의 에피그램을 말합니다. 에피그램이 이제 정구 또는 이행이나 사행으로 된 풍자시라고 하는데 음 글쎄 제가 그 합창 연습을 하러 다니는데 그 악보 중에 그 이 유치환의 이 이게 사랑인가요? 제목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다리라." 예. 저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음
근데 인제 유치원 하면은 저는 그 떠오르는 그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그 이제 뭐 깃발보다는 음 바로 이 생명에서죠. 유치원에 대해서는 인제 그 지금 그 유치원에 대한 그 이제 썸네일이 하나 떠 있는데 제가 이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어 한번 구독을 하시면서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유치원도 친일 시인이라는 데서 자유롭질 이제 못하죠. 예. 대체적으로 그 이 문인들이 1940 년대에 들어서 인제 이게 친일 성향으로 많이 바뀝니다. 이광수도 그렇고 뭐 최남선도 그렇고 유치원도 인제 뭐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940 년대에 그 지식인들이 왜 어 친일로 그렇게 변절을 하고 친일 성향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은 사실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그 음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그 바뀔 수뿐이 없었던 그런 어떤 이유가 분명히 인제 있었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어떤 그 우여곡절이. 음 저는 이 생명의 서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 제가 인제 고등학교 3 학년 때 이 생명에서는 그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는 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국어 선생님이 인제 이 생명에서에 대해서 인제 그 강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 킬러 문항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배울 때는 뭐 지금 같은 그런 킬러 문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교과서가 아닌 쪽에서 뭔가 그 어 지식을 구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인제 생명에서라는 이 유치원의 시도 그런 그 개념으로서 국어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 주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참고서에는 인제 나왔던 시예요. 근데 제가 8월 하면은 이 유치원의 생명에서가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 뭐 이 시어를 좀 읊다가 보면은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생명에서 나의 지식이 독한 해이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네. 그 8 월의 그 어떤 뜨거움 그 뜨거움을 생각하면은 저는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시가 바로 이 유치원의 생명유서예요. 또 보면은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식이 독한 해이를 구하지 못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뭔가 해결 방법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열사이나 뜨거운 그 사막의 어떤 열기 그런 걸 통해서 저런 어떤 그 구하지 못한 해이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제가 이 장렬이라는 그 용어에 시어에 아주 그 이제 희열을 많이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8 월이죠. 장렬하는 태양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체가 모래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예. 열사라는 시어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 뜨거운 그 어떤 음 '뜨거움의 끝이다.'라는 얘기죠. 열사. 저 모래사자가 아닌데. 예. 음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흡을 놓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헤어넘는 백골을 쪼이리라. 예 이 생명에서가 1947년 작입니다. 1947 년이면은 뭔가 해방이 된 이후죠. 사실은 이제 군정식인데 어 왜 그 해방이 되고서 이 생명에서라는 시를 썼을까? 저는 여기에 궁금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가 그야말로 쪼끔 더 견뎠으면은 해방이 됐을 텐데 그 견디지 못하고 40 년대 들어서 친일의 행각을 보였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뭐 음 평론가마다 다 다른 해석을 하겠지만은 즉 '나의 지식이 독한 해이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거. 저게 그 시대를 한 10 년을 못 내다본 거 아닌가. 한 5년 정도를 못 내다본 거 아닌가. 5 년에서 10년 정도를. 그래서 상당히 뭔가 번민하고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유치한 그 시인이 청마가.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어 해결하고 뭔가 길을 찾아보려고 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 뜨거운 그 열사의 끝에서 고민을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인제 운명처럼 반드시 자기 스스로와 인제 대면하게 되는데 음 뭔가 그리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면은 뭐 헤어넘는 백골이 돼서 어느 사구에서 그냥
부는 그 사막의 바람에 의해서 인제 그 모래속에 파묻히게 되겠죠. 예. 음 뭐 제가 문학 평론가 시를 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인제 지식이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제가 이 생명의 설을 보고 느낀 것이 바로 인제 어떤 어 일제 시대를 살아왔던 그 어떤 문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뭔가 좀 통찰력이 부족했음을 갖다 이렇게 어떤 그 회한 어린 그런 어떤 용어로 이렇게 읊어낸, 시어로 읊어낸 그 시가 바로 이 생명의 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인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애정을 정말 짐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은 끝도 없이 미워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은 끝도 없이 좋아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 좋아하는 사람도 끝까지 옆에 있질 않고 또 언젠가는 헤어지고. 그래서 인제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번민을 느낄 때마다 저는 이 유치원의 생명의 설을 갖다 자주 읊어보곤 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삶이란 이렇게 서성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인제 8 월이 시작이 되는데 8 월의 노래를 하나 좀 선사를 해 볼까요? 바로 비지스의 August October입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 사이라고 인제 그 해석을 이제 하는 사람이 있던데, 8 월, 여름, 뜨거운 여름이 인제 절정을 이루면서 가을로 접어들어가는, 그러니까 바로 '입추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비지스도 알고서 이런 어 음악을 그 노래를 부른 거 아닌가. 자, 뭐 어찌 됐든 이건 뭐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의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추가 왔음을 알리는 비지스의 August October라는 그 이제 노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8월 뜨겁습니다. 뭐 뜨겁지만은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절이죠. 그런 뜨거운 8 월. 이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로 봤을 때는 이제 해방이 되고 또 나라를 세우고, 어 또 음 그러면서 인제 그 어떤 총격에 의해서 인제 1974 년에 영부인이 인제 그 유명을 달리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지금 거미줄 같은 서울 수도권 전철망이 이때 시작이 됐다라는 거. 네, 의미 있는 달이 8 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뜨거운 8월 일사병, 열사병 조심하시고 음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강한 8월, 그리고 유익한 8 월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8 월의 시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